미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. 제 생각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빨라야 2024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게 좋은 신호겠습니까? 나쁜 신호겠습니까? 이미 이제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가면서 이제 손절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를 이제 각오로 지금 현재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고금리를 유지하는 걸 내리는 시기는 이제 실업률이 이제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서 이제는 금리를 안 내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주변 상황을 다 확인하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.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?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시간차를 이제 한국이 한 1년이라고 생각하면 한 1년 뒤쯤에 한국에 이제 똑같이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 충격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다라는 겁니다. 이때까지 항상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난 이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즈음부터 해서 시간차 한 1년, 1년 반 정도를 두고 한국에도 그러한 충격들이 똑같이 왔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 인하가 언제 될까가 뭐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부터 상황이 괜찮아진다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이제 어떻게 못할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죠. 참 놀라운 일이죠.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산다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.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집니다. 산다라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일인지를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의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며 산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별일 없이 살고 가족들과 뭐 같이 뭐 야식 잘하고 야식 사 먹고 외식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다니고 싶은 거 다니며 산다라고 하면 정말 잘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차분하게 착실히 우리는 삶을 좀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금리가 내려간다. 그 신호가 경제 위기가 경제 침체가 아주 크게 온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미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니 뭐 그 때문에 뭐 이래저래 한국의 뭐 정시도 주춤하고 뭐 미국의 정시도 조금 별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기 뭐 미 연준의 뭐 월러 이사라고 하는 이가 그렇게 얘기한대요.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거나 다시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 올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. 뭐 이래저래 보자고요.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뭐 여기 뭐 앞서도 뭐 보스틱 총재라고 하는 이가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3분기에는 가능할 것이다. 3분기가 언제입니까? 7, 8, 9.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.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. 예. 너무 쉽게 금리를 금방 이렇게 내릴 거다라는 기대.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저 연끌족들이 기존에는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뭐 대출 이자가 확 내려가서 뭐 연끌족들이 버틸 수 있다. 괜찮다. 뭐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기대하고 뭐 좀 나아지겠지. 좋아지겠지. 괜찮을 거야. 이러면서 이제 지내면 그냥 이제 엉망되는 겁니다. 잘 봐야죠.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가 산다라는 게 참 얼마나 힘겹고
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.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어렵습니다. 만만하게 편하게 수월하게 생각하다가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지금은 금리가 금방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좀 길게 견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꽤 힘든데 꽤 어려운데 너무 쉽고 만만하게 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참 저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다들 괜찮다 괜찮다 좋다 좋다라고 얘기해도 좀 두고 봐야 됩니다. 생각해야 됩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 다 듭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참 생각해야 되는 거죠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조금 더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한국도 빨리 내리고 한국의 경제 상황도 다시 금방금방 좋아질 것 같다. 이런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자산시장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뭐 고위시장 마찬가지. 뭐 지금 계속 뭐 이래저래 말들은 많은데요. 현실은요. 하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금리 금방 내릴 필요가 없다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이 무슨 통배짱으로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리고 금리가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막히고 이제 이미 빚을 낸 사람들이 연끌족들이 원금을 일부 상환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처지에 내몰리면 힘든 거예요. 어려운 거예요. 결국 그들이 궁지에 몰려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? 금매로 내놓고 더 싸게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팔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.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침체는 더 빨라지는 거고요. 이제 원금 일부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못하면요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. 그 지옥이 아주 나중 일이 아니라 이제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.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무도 쉽고 너무도 편하게 너무 만만하게 기존에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. 5억씩 6억씩 대출 받은 사람들이요. 간땡이가 부은 거죠. 이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빌려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.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금방 안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저 고금리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